지난 주말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대씩 발생했습니다. 전보다는 좀 줄어든 수치인데요. 문제는 이 집단 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합쳐진 델타크론 변이가 발생했다는데요.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한 건데 이게 괜찮을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방역 패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의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58명, 100명대예요. 어제 부산의 네네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확실히 좀 줄어들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좀 진단해 주실까요? 네, 앞으로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에 이제 100명대로 떨어졌는데 사실 금요일에 181명이고 어제 발표한 거는 토요일 확진자가 158명인데요. 네네. 이게 아마 우리가 12월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연장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3차 접종률도 이제 41%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예. 네.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어서 상당히 감소할 추세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딱 하나 이제 변수가 오미크론 변이가 얼마나 부산에 빨리 확산이 되느냐가 변수일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외국 사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70만 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예. 일본도 뭐 하루에 8천 명이 발생하는데 이게 또 오미크론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파력이 사실 델타 변이보다 상당히 높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거의 우세종이 되는데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부산도 현재 보면 한 총 65명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는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 많겠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적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커브를 꺾어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떨어지는지는 추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도 앞으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부산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 어제 같은 경우 사상구에 있는 대학교에서 음악 관련 아마 동아리 회원의 중에 19명이 확진이 되고 또 접촉자 2명이 확진된 것 같고요. 네네. 연제구의 또 한 교육기관에서도 접촉자 28명을 조사를 했는데 교육생 4명이 확진이 되고 그리고 2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우려되는 거는 지난 목요일 날 금정구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네. 23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또 추가 1명이 발생했는데 이분이 또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한 분이, 그러니까 버스 이용객에 대한 진단 검사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예,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도 출근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도 좀 줄였다고 편수를 네. 오히려 더 불편하면서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고, 예. 이게 이제 오미크론 전파력은 사실 거의 공기 전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공기 전파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우리가 보통 비말 전파라고 하면은 침방울이 1, 2m 정도 가다 떨어지는데 공기 전파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숨을 쉴 때 이 바이러스가 코나 입으로 놓으면 이게 네. 2m 이상 공기 쪽으로 떠다닐 수 있는 정도. 아이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오미크론 전파력이라면 특히 밀집도나 폐쇄성이 높은 실내 같은 경우 대중교통 수단이 대부분이 밀집도가 높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좀 밀착해서 착용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제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에 이제 꼭 마스크를 밀착해서 착용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착 가능한 마스크가 대부분 KF94거나 또는 KF8 마스크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덴탈 마스크는 사방으로 이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도 조금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밀착이 되는 마스크를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밀집도가 높은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겨울이라서 버스 안에 히터를 트느라고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문도 조금 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너무 열면은 온도가 네. 떨어지니까 문을 아예 닫는 것보다는 일부 창문에서는 창문을 조금씩 열어둬서
내부에서 공기가 밀폐가 안 되고 환기가 네네.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건 필요합니다. 아마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아마 이번에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수칙 네. 따라서 난방 금지 이것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난방 금지는 너무 심해요.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창문도 열고 그러니까 난방 좀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버스 타서 아유 난방 좀 해주세요 하는데 이게 수칙상 그 난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좀 네. 따뜻하게 입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래야 되겠네요. 방역 패스 오늘부터 이제 적용을 해요. 네네. 오늘부터 어디가 적용이 되냐면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 서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아마 이제 이런 곳이 면적이 아마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아마 이제 오늘부터 적용이 되지만 16일까지 한 주 동안의 계도 기간은 아마 거칠 것 같고, 만약에 17일부터 만약에 방역 패스를 위반을 하는 개인분 같은 경우는 10만 원 과태료가 아마 부과된다고 하고요. 운영자 같은 경우는 1차 위반할 때는 150만 원이고 2차 위반할 때는 300만 원이 부과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곳에 가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코로나19 확진되고 완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격리 해제할 때 확인서를 주시는데 네네. 확인서를 꼭 준비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중대한 백신 이상 반응 의학적 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진료를 받은 의사를 통해서 예외 확인서를 받으시면 그걸 들고 가시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또 대규모 서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이런 쪽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한데 네네. 이런 부분을 현재 좀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혹시라도 이제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은 의사 네. 소견서 비슷한 이 확인서가 있으면 네. 들어갈 수 있다. 아예 이용을 못한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예예.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 서점,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적용되는 방역 패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규모 마트하고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또 현재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예. 3,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같은 경우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고요. 또 이곳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스크를 벗거나 이럴 일은 없으니까 마스크 벗는 게 저는 제일 위험하고 네.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이번 주에 도입된다고 하더라고요. 투약 네. 대상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마 이게 먹는 치료제 두 가지 중에 13일 전후로 해가 화이자 팍스로비드가 아마 계약분 76만 명 중에 일부가 국내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예.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발표는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생활치료센터나 입소하신 분들이나 재택치료 중에 있는 분 중에서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네네. 그 고위험군에서 증상이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는 그 고위험군을 나이가 이제 많은 분이라면 60이나 70대 기준을 이제 반입량에 따라서 결정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기저질환이 있는 분 또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 중에 백신 미접종자를 좀 우선순위로 고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은 아마 곧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위중증 환자 줄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은 백신도 맞고 나서 많이들 뭐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이 약은 또 얼마나 독할까 이런 좀 막연한 공포감도 없지 않거든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약 비슷한 약제가 저희 환자 중에서 쓰는 약들이 있었는데 예. 이 약제는 기존의 여러 가지 백신이나 치료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 여러 약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약하고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어떤 진단과 그리고 처방하에 치료를 받으시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부에서 또 감염 위험도가 낮을 걸로 예상되는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자가 진단 키트 사용을 확대할 거다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거 벌써 약국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예. 본인이 직접 코속에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검사하면 한 15분에서 30분 사이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를 이용한 겁니다. PCR은 우리 유전자를 직접 증폭해서 확인하는 거지만 이건 네네. 항원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누르고 우세적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게 거의 한 1, 2월, 거의 6월 중에는 그래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PCR 검사가 하루에 이제 한 40만 건이 이루어지는데 예. 최대 검사 가능한 건수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75만 건인데 확진자가 아마 10,000명이 넘으면 이 75만 건으로 대비하기 힘들다고 아마 이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자가 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위험성, 그러니까 위험성이라 하면 감염이 됐는데도 검사해도 음성이 안 나와, 양성이 안 나고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에 자기가 불안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거의 2명 중에 1명이 감염됐는데도 음성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이 검사가 바이러스 배출이 많아야 양성이 나오고 오미크론 변이 검출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사용하는 거를 좀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 저는 이제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가 검사 진단 키트를 사용했는데 음성이라고 이게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증상이 지속되거나 그러면은 바로 PCR 검사를 선별진료소 가서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증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지금도 뭐 누구하고 접촉을 했는데 뭐 접촉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공간에 같이 있다 하면은 그냥 가서 다 검사했는데 네.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내지는 않고 지금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예. 그리고 아직은 또 지금 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추후 검사 수용 정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임시 선별 검사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서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델타 변이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합쳐진 델타 크론 접종 변이가 발생했다 이러던데 이건 또 뭡니까? 향후에는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특히 이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된 부위 중에서 특히 이런 변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위 근처에 돌연 변이가 생긴 게 있기 때문에 예. 엄청난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데 다행히 우리가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거는 그 변이가 많이 일어나지만 중증도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부위에 돌연 변이가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은 좀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크론 같은 경우도 섬나라 키프로스 생겼지만 아직은 전파력이나 중증도는 좀 알려지지는 않았고 제가 보기에는 오미크론을 누르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거의 가능성이 떨어질 걸로 봅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코로나19 네네. 백신이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도 이렇게 발표가 돼가지고 말이죠. 교수님 어떤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내도 좀 그런 부분에 네. 불편감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내일에 대해서 이제 학술지에 보고하면서 일부가 입증이 된 것 같거든요. 이 연구에서 보면은 거의 18세에서 45세 미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4,000명을 생리주기를 앱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중에서 4,000명 중에 한 2,400명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인데 평균 하루 정도 생리 주기가 좀 길어지고 또 이 길어졌지만 또 한 달이나 두 달 내에는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제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2개월 이내는 돌아오는데 2개월 이상한데도 길어지거나 출혈이 좀 폐경이 됐는데도 출혈이 생겼으면 꼭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